70세 퇴직 은행원, 월세 수익 흐름을 만들다 노후 현금 흐름을 살린 공간 활용법.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네. 저도 여러 은퇴자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현역 시절에는 수입이 크게 들어오죠. 대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대신 수입이 줄어듭니다. 결국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70세 퇴직 은행원입니다.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했고 남들 보기에 노후 준비도 꽤 잘해둔 편이었죠. 연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집도 한 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5년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금은 들어오는데 뭔가 계속 줄어드는 느낌이야. 통장은 조금씩 야위고 있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네. 그분이 선택한 해법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공간을 활용해 월세 수익 흐름을 만든 것이었어요. 1.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자산 규모로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 모았다. 나는 아파트가 몇 채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은행에 5억이 있어도 매달 꺼내 쓰기만 하면 결국 줄어듭니다. 하지만 50만 원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70세 은행원도 그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월 현금 흐름을 목표로 바꿨습니다. 2. 공간은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은퇴자 대부분은 최소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집을 거주 공간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간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남는 방, 사용하지 않는 2층, 상가가 딸린 주택, 오래된 단독주택, 자녀가 독립한 뒤 비어있는 공간. 이 은행원은 서울 외곽의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1층에서 생활하고 2층은 창고처럼 쓰고 있었죠. 그 공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방 2개 원룸형 리모델링, 욕실 보수, 간단한 주방 설치, 큰 공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구조 변경이었어요. 결과는 월 90만 원 고정 수익, 연금에 90만 원이 더해지니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졌어. 라고 하셨어요. 3. 사례로 보는 공간 활용형 월세 전략 3가지. 이제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사례 1. 자녀가 떠난 후 남은 방 2개를 활용한 60대 부부. 60대 중반의 부부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이 독립하고 나니 방이 2개가 비어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두자였어요. 하지만 관리비와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이겁니다. 방 1개는 장기 거주 직장인에게 월세, 방 1개는 단기 임대 출장, 시험 준비생 대상, 공용 공간은 공유하되 출입 동선은 최대한 분리했습니다. 결과는 월 평균 7,080만 원 수익. 이 부부가 한 말이 인상 깊어요. 우리가 세를 준 게 아니라 외로움을 줄인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활력, 삶의 리듬까지 바꿉니다. 사례 2. 퇴직 공무원의 구옥 리모델링. 한 퇴직 공무원은 지방 소도시에 오래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철거를 고민했지만 대신 소형 원룸 3개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총 리모델링 비용 4천만 원. 결과는 월 120만 원 임대 수익. 수익률로 계산하면 연 34% 수준이지만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 이자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라는 안정감이에요. 노후에 중요한 건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생활 유지력입니다. 사례 3. 70세 은행원의 2층 분리 전략.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은행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은행에서 배운 건 금리 계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힘이었어. 2층을 임대하면서 조건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보증금은 낮게,
월세는 적정 수준. 장기 거주 선호. 그 결과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월 90만 원이 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핵심입니다. 노후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야. 월세는 방어 자산이야. 4. 공간 활용이 주는 진짜 의미. 공간을 활용해 월세를 만든다는 건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 경제적 역할을 한다는 자존감.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독립성. 예금이 줄어드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안정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수리비를 감당할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노후가 된다는 것. 연금 날짜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흐름이 있는 삶. 5. 시작 전 반드시 고려할 점. 물론 무조건 월세를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체력, 세입자 관리 가능 여부, 법적 요건, 세금 문제, 리모델링 비용 회수 기간. 이런 부분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70세 은행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의 핵심은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 생활비를 보완하는 것,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는 월 현금 흐름입니다. 혹시 지금 집안에 쓰지 않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비어있는 방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노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 말입니다. 공간 활용 전략의 과학적 경제적 근거. 현금 흐름과 복리 효과. 경제학에서 말하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는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와 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월세 수익은 예금 금리보다 낮을 수 있지만 금융상품과 달리 현금 유동성을 즉시 제공합니다. 이는 은퇴 후 심리적 안정과 긴급 비용 대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간 효율과 가치 창출. 건축학과 도시계획 연구에서는 공간 활용도 최적화가 주거 만족도와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남는 방이나 창고를 작은 원룸으로 바꾸면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실질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빈 공간 손해라는 심리를 경제학적 효율 관점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사회적 심리적 효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자율성이 유지되는 사람은 우울감과 불안감이 낮습니다. 공간을 임대하면서 적절한 사회적 관계 세입자와의 교류를 유지하면 은퇴자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실천 팁과 관리 전략. 공실 최소화 설계. 단기 장기 임대 혼합 전략 장기 안정 단기 수익 극대화. 출입 동선 분리 사생활 보호 세입자 만족도 상승. 비용 대비 효율 검토. 최소 리모델링 욕실 주방 전기 시설 중심. 투자 대비 월세 수익 계산 단순 이자보다 현금 흐름 중심 계산. 법적 세금 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세금 공제 및 신고 전략. 안전 점검과 화재 보험 등 필수.